자, 예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이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통 초전도체는 HC2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노말이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글래스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어떤 초전도체들은 고온 초전도체를 비롯해서 새롭게 나온 초전도체로는 이거보다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HC1이고 이게 HC2인데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요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볼텍스 리퀴드라는 게 있었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볼텍스 리퀴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볼텍스 글래스거나 볼텍스 솔리드 또는 볼텍스 레티스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디스오더가 크면은 볼텍스 글래스로 직접 가고 디스오더가 작으면은 볼텍스 레티스로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깨끗하면은 거의 이 볼텍스 레티스가 더 크고 더러우면은 볼텍스 글래스가 더 커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는 페이스 트랜지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HC2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HC2는 이거는 페이스 트랜지션이 아니고 크로스오버. 이거는 이제 크로스오버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페이스 트랜지션이다. 그래서 그때 뭐를 했느냐면 코릴레이션 랭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스케일링 로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이 볼텍스 리퀴드로 가면은 그때 이게 저항이 뜨는데 그때 뜨는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면 V하고 I하고 이렇게 비례하는 오음의 관계식을 이룬다. 분명히 이 안에는 쿠퍼 페어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볼텍스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서는 노말은 아니지만 하여간에 저항은 뜨고 그리고 V하고 I 사이에는 이렇게 리니어한 관계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느냐면은 이 포텐셜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J0-J2에 뭐 무슨 승이 이렇게 돼가지고 J가 0으로 가면은 포텐셜이 뭐 인피니티가 된다. 이거는 포텐셜이 인피니티가 돼가지고 거기에 볼텍스가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오질 못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트루 슈퍼 컨덕터가 된다. 그래서 이 볼텍스의 하핑이라든지 볼텍스의 플로우 같은 것들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고 트루 초전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투명하게 오믹 성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영역 이 영역하고 이 영역하고 이 영역을 만족하고 있는 스케일링 로를 우리가 유도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나? 기억나는가?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왜 스케일링 로 같은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코헤런스 랭스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의 거는 뭐냐면은 스페이스 방향으로서의 코릴레이션 랭스하고 타임 방향으로의 그 랭스 우리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한쪽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크시라는 거로 표시가 되고 타임 방향으로는 이게 타임 방향의 코릴레이션이 이제 커지는데 그때 생겨나는 익스포넌트가 무슨 익스포넌트라고 그러냐면 G 익스포넌트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고 그래서 스케일링 로는 우리가 다 유도를 했었어요. 이 스케일링 로는 누구였지? 피쇼 휴지가 처음으로 그 제시를 한 그런 스케일링 로인데 피쇼 휴지의 스케일 로를 이제 보면은 참 우리가 아주 멋있게 그거를 이제 유도를 했었죠 말이지. 자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3차원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크리티컬 디멘션은 2차원까지 그거를 이제 익스텐션 했었어요. 그래서 크리티컬 디멘션이 4차원하고 2차원인데 4차원을 넘었으면은 윈필드로 가가지고
이러한 이 디스오더 같은 것들이 없는 거하고 동일하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레티스가 레귤러 레티스를 이루고 볼텍스 글래스 같은 것들은 4차원 이상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2차원 아래에서는 볼텍스 글래스가 이 트랜지션 템퍼레처가 파이나이트하지 않고 완전히 0으로 딱 붙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2차원에서의 볼텍스 글래스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t equal 0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인터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뭐를 하느냐면은 correlated disorder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해요. correlated disorder라는 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머리가 이제 잘 돌아가느냐면 초전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초전도체에다가 여기에 지금 디펙트를 어떤 디펙트를 만들어 주느냐면 이러한 디펙트들을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디펙트가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디펙트다. 이 디펙트를 보면 여기에서 여기만 노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길이가 요 폭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뭐 거의 코릴레이션 랭스 정도로 코헤런스 랭스 정도가 돼가지고 볼텍스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볼텍스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른바 뭐라고 하느냐면 칼룸나 디펙트인데, 어떻게 이 칼룸나 디펙트를 만드느냐면 초전도를 이렇게 놓고서 위에서 헤비아연, 예를 들어서 뭐 우라늄도 있고 납도 있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오나이즈 시킨 다음에 가속기에서 가속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딱 그 초전도체에다 때리면 이놈이 이렇게 부딪힌 다음에 엄청나게 빠른 큰 모멘텀을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그 속에 있는 그 원자 구조들의 배열 같은 것들을 막 끊어버리면서 이렇게 초전도가 더 이상 초전도가 아니고 노멀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트 엘레멘트를 가지고 때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라이트 엘레멘트를 가지고 때리면 초전도체 내에 들어오면서 따다다다다닥 뭐 부딪히고 뭐 예, 다른 것도 만들어내고 뭐 이래가지고 라이트 엘레멘트로 하면은 이렇게 칼룸나 디펙트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에 비해 가지고 헤비 일렉트론으로 헤비 엘레멘트로 하면은 이렇게 칼룸나 디펙트 이렇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까무러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까무러치게 들리느냐면 여기에다가 볼텍스를 이렇게 피닝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피닝 센터라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뭐냐면 모든 부분을 다 잡아주니까. 그래서 이런 칼룸나 디펙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너무나 좋은 거는 뭐냐면 이것의 두께가 아주 크질 않아요. 두께가 되게 코릴레이션 랭스, 코헤런스 랭스 정도, 또는 그거보다 좀 더 큰다든지 뭐 그 정도인데 뭐 좀 작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여간에 박혀 있으면은 엄청난 힘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커런트를 흘려주더라도 전혀 이것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커런트를 흘려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고 커런트를 흘려주면 이제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옛날에 걸어준 커런트에 비해서 100배나 1000배 되는 그렇게 강력한 커런트를 흘려줘야 볼텍스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을 초전도체를 만들면 초전도체를 가지고 응용을 하는데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만난 사람들 중에서 클렘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클렘 아저씨. 클렘 아저씨를 우리가 초전대학교에서 초청을 했었어요. 왜냐면 일본까지 오는 걸 알아가지고 그러면 한국까지 와서 강의 좀 하려고 해서 클렘 아저씨가 7시간 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클렘 아저씨가 강의를 할 때 우리 방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녁을 먹으면서 자기가 이 사람들한테 세상에 이런 것들을 혹시 만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룸나 디펙트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서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를 공부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른바 크루시 앨범이라는 아주 많은 크루시 앨범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에 나가라는 아저씨도 있는데 그 아저씨도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모양을 사람들은 볼텍스 글래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보즈 글래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보즈 글래스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오게 된 거는 그때 비노프어라든지 하바비에 정말 역시 정말 이렇게 이름을 까먹나?
하버드의 보즈 글래스라는 거를 넬슨 하버드의 넬슨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하버드의 넬슨 아저씨 이 아저씨가 이제 비노코나 넬슨 같은 아저씨가 이거에 대한 볼텍스 글래스라는 거를 이렇게 이거를 놓고서 볼텍스 글래스라고 이렇게 그럼 왜 이거를 가지고 볼텍스 글래스가 아니라 보즈 글래스 볼텍스 글래스하고 보즈 글래스는 상당히 달라요. 볼텍스 글래스라는 것은 볼텍스가 디소더드 이렇게 이 랜덤 디소더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생겨나는 게 이게 볼텍스 글래스고 그렇게 카누나 디펙트에 걸려 있는 경우는 이게 보즈 글래스. 그럼 볼텍스 글래스하고 보즈 글래스가 뭐가 다르냐? 이 보즈 글래스는 한번 잡히면은 이렇게 잡혀요. 처음에. 그 다음에 뭐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툭 옆으로도 좀 가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하여간에 이게 이렇게 가는 것들이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 힘이 이제 코릴레이티드 디스오더에 의해 가지고 걸려있어요. 볼텍스 글래스는 랜덤 디스오더에 의해 가지고 걸려있는 그 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디스오더의 개수 루트 n에 비례한다. 랜덤 원하고 비슷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넬슨하고 비노코가 왜 이거를 보즈 글래스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통계 물리를 배우면 패스 인테그랄이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통계 물리하고 통계 물리가 아니라 양자역학을 공부를 하면은 패스 인테그랄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해요. 그 양자역학을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슈레딩거 그 방정식을 직접 푸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양자역학을 배우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을 쓰지 않고서 양자역학을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이른바 뭐냐면은 패스 인테그랄 포멀리즘이라고 하는데 패스 인테그랄 포멀리즘은 슈레딩거 이퀘이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해요. 불리한 점도 있어. 불리한 점은 뭐냐면 이게 산수도 많이 알아야 되고 뭐 한참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다이아그램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슈레딩거 이퀘이션보다 이게 좋은 거는 뭐냐면 중간 과정의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서 이것들을 포멀리즘을 전개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양자역학하고 이 통계 물리는 또 하나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굉장히 그 밀접한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우리 양자역학을 만약에 기술한다 그러면은 x 만약에 y t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뭐냐면은 상대성 원리에서 스페이스하고 타임은 뭐 이퀴벌런트하다 뭐 이렇게 쓰잖아. 사실은 이거하고 이퀴벌런트한 거는 여기다 i자를 붙이면은 이퀴벌런트 해가지고 x자승, x1의 자승, x2의 자승, x3의 자승, x4의 자승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4벡터를 이루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패스 인테그랄을 가지고서 이거를 포멀리즘을 조금 바꾸면은 이게 통계 물리학하고 이제 완전히 똑같아지고 그런데요.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2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다룬다 그러면 2차원의 세계는 어떤 것이 2차원의 세계냐면 이게 x하고 이게 y가 되고 2차원의 세계는 여기 지금 어떤 입자가 있는데 입자가 이것이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입자가 돌아다니는 거를 이거를 이렇게 시간축으로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서 입자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의 운동의 트레저토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시간에서 xy를 알 수 있고 다음 시간에서 xy를 알 수 있고 그 다음 시간에 xy를 알 수 있고 xy를 알 수 있고 xy를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시간축인데 이 시간축을 말이지 우리가 i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 xy g하고 똑같은 그런 모양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패스 인테그랄 양자역학에서 패스 인테그랄의 포멀리즘에서 xy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it로 이렇게 바꾸면 xy의 g하고 똑같은 그런 포멀리즘이 돼가지고 그래서 2차원의 양자역학을 t equal 0에서 2차원의
양자역학을 만약에 다룬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엇하고 똑같은 것이 되느냐면 3차원의 통계물리 또는 3차원의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포멀리즘을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칼루나 디펙트가 있다. 여기에 지금 볼텍스가 잡혀 있어서 이렇게 잡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 비노코하고 넬슨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여기에 지금 어떤 것이 있어서 X, Y가 있어서 이 평면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놈들이 지금 이게 이제 지축인데 이게 지축이잖아. 왜냐하면 볼텍스가 칼루나 디펙트에 이렇게 잡혀 있는 거니까 이 지축을 이렇게 놓지 말고 이거를 IT로 이렇게 바꿔보자. 그러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하고 마찬가지가 되냐면 2차원에 어떤 입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2차원의 입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입자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어떤 트래젝트를 가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이제 동일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볼텍스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만약에 가다가 칼루나 디펙트에서 조금 벗어났다 그래서 다시 오고 이런 모양은 2차원에서 XY의 보존 가스가 아주 심하게 움직이지 않는 보존 가스가 다시 자기 자리로 가는 그 운동하고 완전히 동일한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이렇게 눈치챘어요. 누가 눈치챘냐면 넬슨하고 비노코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양자역학에서 헬스 인테그랄 다룰 때 여기 이니셜 요놈하고 이니셜 컨디션 t 이퀄 0에서부터 시작해서 t 이퀄 인피니트가 되는데 동일한 곳으로 가는 그 포멀리즘. 그 포멀리즘이 뭐하고 마찬가지가 되느냐면 통계물리에서 매트릭스 엘리멘트 구할 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같은 거하고 이제 똑같고 중간은 많이 변해도 된다 하는 패스 인테그랄하고 이제 똑같죠. 재곤이 앞에서 이 얘기를 했네.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재곤이 앞에서 내가 이거 얘기했는데 재곤아 많이 조금 틀리냐? 아니요. 그래도 나를 대접하는 좀 틀려도 그냥 안을 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이게 2디멘셔널 2D의 보존이 가스 모델하고 이게 완전히 동일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뭐 다른 데 막 돌아다니다가 다른 데서 끝난다 그러면 이니셜하고 파이널하고 똑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변하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 온도가 무한대가 된다든지 커런트가 인피니트가 된다든지 이런 극한인 경우를 빼놓고는 이 파티클을 2D 보존익 가스의 모델로 완전히 이퀴벌런트하게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노코하고 넬슨의 그 논문들이 나온 이유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런 칼루나 디펙트에서 만약에 볼텍스가 있으면은 이 볼텍스는 보존익 가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 그리고 그거는 랜덤 디스오더가 나왔을 때는 볼텍스 글래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때는 보존익 글래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글래스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낮을 때는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쫓아가지만 온도가 높으면은 여기에 칼루나 디펙트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또는 이렇게 해서 옆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옆으로도 가고 꼬불탕 가고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레티스를 아주 정확하게 이루는 건 아니니까 또는 칼럼 그 자체가 이게 랜덤한 어레이가 아니니까 하여간에 이 전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거를 이제 보존익 가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보존익 가스도 이 볼텍스 가스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은 볼텍스가 로렌츠 포스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많이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온도를 높게 아주 높게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후코 페어들은 살아있지만은 볼텍스들이 이게 랜덤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볼텍스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으면은 칼럼에 이게 완전히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항은 완전히 제로가 된다. 그래서 볼텍스 글래스에서 들어갔던 그 이론들을 여기서도 그대로 이제 쓸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HC2가 있어요. HC2가 있어. 그 다음에 볼텍스 글래스로 갈 때 여기에 지금 볼텍스 글래스 트랜지션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볼텍스 글래스 트랜지션이 내 생각에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칼로나 디펙트가 있을 때는 한참 이쪽으로 더 몰려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리퀴드가 굉장히 영역이 이제 좁아질 거다 이게. 왜냐하면 잘 잡혀 있으니까 마음대로 도망가고 그러는 것들이 옛날처럼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리퀴드 리전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무슨 트랜지션이 있냐면 글래스로 가는 트랜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쪽으로 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리퀴드고, 요거는 리퀴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느냐면은 이제 글래스예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HC2는 크로스오버고, 이거는 페이스 트랜지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랜덤 디스오더가 없었던 컨벤셔널 슈퍼컨덕터에서는 이것이 트루 페이스 트랜지션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트루 페이스 트랜지션이 아니라 이것이 크로스오버다. 그 다음에 이쪽이 뭐냐? 이쪽이 이제 이른바 글래스 트랜지션이다. 자, 그러면 이쪽 글래스 트랜지션으로 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요전 시간에 어떤 것들을 했느냐면, 이게 만약에 온도가 글래스 트랜지션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느냐? V하고 I하고 비례한다 그랬는데, 이 조건은 만족을 하느냐? 하면은 이 조건은 이제 만족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리퀴드 상태니까 볼텍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자유롭게, 상당히 자유롭게 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거나 마그네틱 필드가 커가지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 커런트를 흘려주면 커런트와 볼테이지는 이렇게 리니어한 관계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그리고 T가 TG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T가 TG보다 작으면 그 다음에는 이 볼텍스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볼테이지는 이제 0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띄게 돼요. 요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IV 캐릭터리스틱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가 낮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온도가 높을 때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모양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펑션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스케일링 펑션으로 가고, 그 경계를 이루는 것은 V하고 I가 넌 리니어한 관계로 이렇게 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 유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요즘 시간에. 그러면 똑같은 것들을 여기서 유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서도 그런 것들을 똑같이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볼텍스 글래스하고는 달리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볼텍스 글래스는 XY하고 이게 G가 뭐냐면은 그냥 G예요. 그지? XY, G가 있었는데 이거는 XY하고 이쪽은 뭐냐면 이제 코릴레이션이에요.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볼텍스 글래스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은 볼텍스 글래스에서는 이 스페이스가 아이소트로픽 했는데, 여기서는 스페이스가 아이소트로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칼루나 디펙트 속에 묻혀져 있는 볼텍스는 X방향하고 Y방향은 똑같지만 G방향은 X하고 Y하고 G는 XY는 같지만 XY하고 G는 서로 모양새가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를 XY, G에 관한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를 우리가 구별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X하고 Y하고 G에 대한, X하고 Y는 똑같지만 G에 관한 그 크리티컬 익스포넌트가 이제 달라가지고, 이 코릴레이션, 스페이스의 코릴레이션 랭스가 예전에는 그걸 기술하는 크리티컬 익스포넌트가 미였는데, 지금은 크리티컬 익스포넌트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패럴렐하고 이 퍼펜디큘러 두 개가 다 있을 거다. 그래서 패럴렐하고 퍼펜디큘러가 이렇게 달라요. 자, 그럼 보즈 글래스라는 것은 뭐가 보즈 글래스라는가 하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고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자.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을 하려면, 자, 여기서 이제 칼로나 디펙트들이 이렇게 있다. 칼로나 디펙트들이 있고, 볼텍스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어떤 데는 볼텍스가 여기에 잡혀 있고, 어떤 때는 볼텍스가 잡혀 있질 않아요. 이거는 어떨 때 볼텍스가 잡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칼루나 디펙트가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볼텍스를 50개만 넣었다 그러면은 50개가 그 중에 어느 부분인가 잡혀 있고 50개는 이제 empty가 뭐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2D 보존익 가스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일렉트론들을 여기에 지금 이게 50개가 뭐냐면은 일렉트론들인데 보존인데 일렉트론이라기보다 보존익 가스인데 보존익 가스를 50개만 넣어줬고 구멍은 몇 개가 있느냐면 100개가 있는데 그러면 60개를 넣어주고 70개를 넣어주고 80개를 넣어준다. 그러한 얘기는 뭐하고 마찬가지가 되느냐면은 이거는 보존익 가스에서 케미컬 포텐셜을 바꿔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거는 뭐냐면 페르미 레벨인데 페르미 레벨을 위로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게 뭐냐면은 이게 볼텍스를 몇 개를 넣느냐 하는 거하고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2D 보존익 가스하고 이퀴벌런트하게 이렇게 만들려면은 여기에 2D 보존익 가스에서 이 케미컬 포텐셜로 그 속에 있는 차지 캐리의 넘버를 컨트롤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가지고 볼텍스의 개수를 컨트롤한다. 이게 이제 이퀴벌런트하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볼텍스하고 볼텍스가 있으면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있으면 둘 사이 이제 인터랙션이 있어요. 근데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피닝 포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 볼텍스 사이 인터랙션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2D 보존익 가스 모델로 바꾸면은 요 사이의 인터랙션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이 인터랙션은 equal time 파티클과 파티클 사이 인터랙션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요거하고 요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equal time이 아니라 타임을 딜레이 시켜가지고 타임 코릴레이션 and 스페이스 코릴레이션을 다 같이 넣어간 그런 인터랙션하고 마찬가지가 되지만 여기에서 이 인터랙션이 이런 인터랙션이 작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모든 인터랙션을 우리가 인터랙션을 이제 equal time 인터랙션으로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차원의 클래시컬한 통계 물리학적인 플락스들의 그 모습은 2차원의 랜덤 스타틱 포텐셜 속에 갇혀있는 보존익 가스하고 마찬가지가 된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넬슨하고 비노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 에너지 텀에는 이런 equal time 그 보존 앤 보존의 인터랙션 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라인 에너지 텀이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밀토니안 쓴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타이트 바인딩 모델 가지고 이거를 이제 풀어요. 2차원의 인터넷 보존익 가스들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인터랙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타이트 바인딩 모델로 푸는데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케미컬 포텐셜은 넘버 오브 파티클들을 이제 컨트롤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책에 쭉 써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굉장히 쉬워요.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의 인터랙션은 보존익 가스의 이퀄 타임의 인터랙션하고 똑같은데 우리 볼텍스들은 서로 밀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느냐면 리펄시브 에너지가 이제 작용을 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노프하고 넬슨이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뭐 우리도 말이지 논문을 읽는데 논문에서 말이야 이 보스 클래스다 뭐 이래가지고 논문마다 말이야 이렇게 쓰는데 갑자기 어저께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볼텍스 클래스라고 해놓고서 말이지 여기다 칼루나 디펙트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똑같은 볼텍스인데 하나는 뭐 이렇게 여기저기에 랜덤하게 있는 디스오더에 의해 가지고 잡혀 있는 놈이고 하나는 뭐 이렇게 원물같이 막대기처럼 그런 놈인데 왜 이게 하나는 보존이고 하나는 이게 볼텍스냐? 이 볼텍스는 또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기는 이거는 뭐 이게 페르미 파티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뭐 똑같은 볼텍스인데 한 놈은 페르미고 한 놈은 보존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싹 깔려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뜬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사실은 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볼텍스 글래스 이거 뭐 페르미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놈이 올라가다가 뭐 랜덤리 디스오더가 많으니까 가다가 이쪽으로도 가고 이놈이 가다가 또 뭐 이쪽으로도 가다가 저쪽으로도 가는 놈이 있고 그쪽으로 가는 놈이 있고 이게 뭐냐면은 페르미온 가스는 이렇게 두 개를 익스체인지 그냥 하면은 거기다 뭐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뭐 그러는 거 있잖아. 응? 그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로 해가지고 이거는 페르미온 가스고 보존의 가스는 이게 간 놈이 처음하고 마지막하고 항상 똑같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보존의 가스다. 뭐 그거더라고. 근데 그런 거 모르고 논문 읽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괜히 아는 척은 해야 되고 모른다는 얘기는 못하고 말이지. 그래 이게 보존의 가스가 되면은 이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칼럼나 디펙트에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가 있느냐면 이게 스페이스가 3차원의 스페이스가 이제 이퀄이 안 돼가지고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에 글래스로 갈 때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코릴레이션 랭스가 이게 페이스 트랜지션이니까 코릴레이션 랭스가 그 온도로 가면은 인피니티로 가잖아, 그지? 근데 요전 시간에 이 페르미온 볼텍스 글래스일 때는 코헤런스 랭스가 T-TG에 이게 마이너스 뉴스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조금 이제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바뀌는 거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이 볼텍스가 이렇게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완전히 자유롭게 휙 움직일 거 아니야?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볼텍스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가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는 길이가 이렇게 작았는데 이 길이가 이제 점점 이제 길어지다가 이게 이제 여기하고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에 패럴렐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쪽은 그것에 퍼펜디큘러예요. 그러면 이쪽이 위하고 아래하고 했던 것들이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커지면은 사실은 무한대로 커지면 이것도 무한대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가 무한대로 되면 다른 데도 무한대가 되니까 하나가 인피니트로 가는 그 템퍼레처는 저쪽이 인피니트로 가는 템퍼레처하고 똑같을 거다. 그래서 보즈 글래스로 가는 그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T 보존의 글래스로 가는 거에 마이너스 U1이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것도 TP에 마이너스 U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하나가 T가 TP로 가면은 무한대가 되면은 다른 것도 무한대가 되는데 무한대가 되면은 뉴1하고 뉴2가 이게 같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같지 않는 게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는 무한대가 더 아주 옆으로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그 길이가 이쪽 길이보다는 이제 크면서 이제 무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지? 그럴 것 같지 않아? 아니, 나는 안 그럴 것도 같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기도 하는데 책에서는 그렇다고 써놨어. 응? 근데 나는 여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텐데 요거는 내가 요거 패럴렐 있지? 패럴렐하고
이 퍼펜디큘라를 보면은 요거 자승에 이렇게 비례를 한대요. 응? 그래가지고 이 비례가 이거 보존의 클래스에서는 이게 아주 자유롭게 이게 유도가 되는지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요거 자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 아, 이거 당연히 받아들일 책에 써놨으니까. 근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응? 그러면 인선아, 네. 이게 가슴에 탁 와서 닿냐? 칼루나 디펙트에서 말이야. 볼텍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온도가 탁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놈이 촤촤촤촤촤 해가지고 그냥 그 칼룸에 박혀있던 놈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이게 점점 이게 도망치는 그 거리가 이제 커져가지고 위아래로 점점 커져가지고 그게 결국은 B가 되면은 무한대가 될 거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 이때에 이 위아래로 가는 거리하고 옆으로 가는 도망가는 놈의 거리하고 이게 자승하고 이거 비례한다고 머리가 확 와서 닿냐? 큰일 났네. 이 젊은 애가 이걸 받아들이질 않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쪽은 한 방향이고 이쪽은 두 방향이라서 그래, 뭐. 그래서 여기는 한 방향이고 그래서 잊혔으면 여기는 두 방향이라서 잊혔으면 그때 그거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머리에 와서 이게 콱 닿느냐 이거야. 제가 머리에 와서 콱 닿냐? 아니죠. 아, 이 젊은 것들이 진짜. 여기 제일 젊은 게 누군가? 장동진. 동진아, 네가 그래도 제일 어리니까 머리가 아주 새빨갛게 잘 될게요. 이게 1승하고 2승하고 이게 다 와서 닿냐? 일단 디퓨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자승에서 디퓨전 컨스탄트 같은 걸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디퓨전에서 그러면 디멘전을 이해가 되고 일단 디멘전이야. 그거 하나는 길이고 하나 길이 자승이니까 길이로 나눠야 되니까. 디퓨전 랭스. 확연하게 저식만 보고 이해는 잘. 그냥 저식만 보고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내 생각엔 이거 맞는 얘기일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한쪽으로는 굉장히 잘 왔다 갔다 하고 옆으로 가는 거는 잘 왔다 갔지 않거든. 그랬을 때 이 디퓨전 랭스를 보면 위아래로는 무진장 잘 왔다 갔다 하는데 옆으로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이해는 될 것 같아. 충분히 이해는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보존의 클래스 모델이지. 거기서 그걸 놓고서 디퓨전 랭스 그냥 계산을 해보면 이게 그 동네에서 가져온 거거든. 보존의 그 랭스 그거에서 그냥 가져온 건데 내 생각에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적어도 말이야. 적어도 이 길이가 옆 길이보다는 굉장히 크다. 그거는 나이든 나도 이게 머리에 와서 닿는데 그거는 와서 닿지.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하여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볼텍스 클래스하고는 달리 크리티컬 익스포넌트가 두 종류로 스페이스에서 크리티컬 익스포넌트가 두 종류가 있다. 예전에 볼텍스 클래스에서 한 종류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종류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인다 그러면 여기가 뉴1이 2배의 뉴의 퍼펜디큘러가 되더라.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솔직히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열심히 읽었더니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볼테지로 갈 때는 요전에 어떤 모양이었니? 볼테지는 크리티컬 익스포넌트에 대해 가지고 V는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V는 돼가지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V에 뭐 어떤 G인가 이거는 J0에 뭐 J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유승이가 그래가지고 J가 0으로 가면 V가 완벽하게 0으로 가는 그 모양이 요거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V하고 I하고 비례하는 관계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요 선에서 우리가 할 때는 그 V하고 I 사이의 관계를 할 때는 이 스케일링에서
V하고 I 사이의 관계를 하는데 T 이퀄 TG에서는 TG가 나타나지 않도록 샥 바꿔가지고 볼테지하고 커런트 사이의 관계가 넌 리니어한 관계인데 이 V는 I에 뭐 이상한 익스포넌트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한 거 있잖아. 그거를 지금도 이제 똑같이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평행한 경우에는 요 익스포넌트를 넣고 그 다음에 퍼펜디큘러한 경우에는 요 익스포넌트를 넣어가지고 그런 커런트를 이제 흘려주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저 스케일링 이런 요전에 하는 거 이렇게 아주 멋있게 했잖아, 그지? 그거 이해하려고 내가 휴지 아니지 휴지를 다시 읽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존익 글래스로 갈 때는 이 T가 T 근처로 TG 근처로 T가 T 보존익 글래스로 갈 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U 프라임에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볼텍스 글래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로가 T 마이너스 T 볼텍스 글래스인데 이것도 U에 G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모양은 이거는 똑같아. 뭐의 모양이 다르냐면 이거의 모양이 달라요. 2하고 V 사이의 관계가 이거는 J에다가 1 플러스 G 프라임에 3승이 되고 보존익 클래스에서는 지금 보존익 클래스에는 이 XY 방향으로 커런트를 흘려주면은 볼테지 뜨는데 볼테지 뜰 때 이런 식으로 언제는 T 이퀄 TG에서 이게 보존익 클래스고 볼텍스 클래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G에 2분의 1 플러스 G로 되더라. 그게 달라요. 물론 크리티컬 익스포넌트 다 달라. 뉴하고 여러분들 이게 뉴하고 뉴 프라임이 뭐냐면은 뉴 프라임이 아까 평행이니까 퍼펜디큘러입니다. 뉴 프라임이 퍼펜디큘러입니다. 뉴 프라임이 퍼펜디큘러. U 프라임이 아까 그 퍼펜디큘러인데 이 U 프라임 퍼펜디큘러고 이 G 프라임은 G 프라임은 똑같아요. G 프라임은 똑같고 그래서 이거 하고 그러니까 볼텍스 클래스하고 보존익 클래스하고 크리티컬 익스포넌트가 다르고 로하고 T가 온도의 함수로서의 로가 트랜지션 템퍼레처로 가는 그 모양새는 똑같은데 크리티컬 익스포넌트 다르고 그 다음에 뭐가 다르냐면 E하고 J 사이의 관계 익스포넌트가 그 모양까지 이제 다 달라져요. 여기까지 없지. 펜 좀 바꾸셔야 돼요. 펜을 바꾸자고?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쓸게 그러면 이거를. 자, 다시.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면은, 볼텍스 글래스하고 보존익 글래스를 보면, 이거 크로스오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있고, 여기는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T 이퀄 TG로 가는 접근을 하면서 스케일링 러가 어떻게 되느냐, 아래에서 위에서 접근하면서 스케일링 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라인에서 스케일링 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스케일링 러가 어떻게 되느냐, 아래에서 스케일링 러가 어떻게 되는가를 요즘 시간에 이제 아주 싹박하게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스케일링 러를 쓰면은 어떤 점에서 좋으냐면은 베리아블이 무진장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커런트하고 볼티지 사이의 릴레이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플한 폼으로
가고 그런 폼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배웠어요. 물론 스케일링 이론이 이런 것들을 과연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실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피셔 휴지가 그 그려놨던 제시했던 스케일링 로를 보면, 나는 그 스케일링 로를 보면 이게 실험하고 자연하고 일치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그 엉터리 같은 스케일링 로를 만들었는데, 그냥 디멘션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했는데 그게 신기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오조닉 가스에서의 그 스케일링 로조차도 이제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만들어내면 누가 이걸 뛰어드느냐면 실험한 사람들이 뛰어들다는 거지. 나는 뛰어든 실험한 사람들보다 이 이론을 만들어낸, 첫 번째 이론을 만들어낸 피셔 휴지가 참 대단한 거죠. 여기서는 2하고 G가 3분의 1 플러스 2프라임 이렇게 되더라. 나 이거 이런 논문, 관련된 실험 논문 되게 많이 읽었는데, 그냥 논문 쓰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중간 과정 안 읽어보고 피셔 휴지가 보조닉 클래스에서는 볼텍스 클래스에서는 피셔 휴지가 이게 보조 클래스가 프라임 붙인 게 아까 클래스고, 안 붙인 게 이제 볼텍스 클래스잖아요. 피셔 휴지가 이 논문 내고, 그 다음에 비노크하고 넬슨이 그걸 냈을 때, 비노크하가 넬슨이 냈을 때 이제 드디어는 이제 보조 클래스, 왜 보조닉 파트클이라고 이렇게 했는가,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뭐 나오면 항상 그냥 걔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험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인가? 이게 마이너스야? 아니 그 로우가 레지스티비티 그리고 G에 이것도 2냐? 마이너스 2. 그렇구나. 마이너스 보조 2가 두 개가 클래스에서 차이가 나요. 보조 클래스에서 2구나. 그거 다르네. 내가 지금 봤네. 1이면 두 개가 똑같은. 아니야, 똑같지 않아. 이게 뉴하고 뉴 프라임이 서로 달라. 크리티컬 익스포넌트가 달라. 그게 이제 다른 게,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는 다르고, 하나가 아까는 뉴 패럴렐이 뉴 퍼펜디큘라의 자승, 그 포뮬라가 하나가 더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면은 그냥 잘 맞더라. 그것만 했거든. 이거 온도 해가지고 잘 맞더라. 이거 잘 맞더라. 그렇지 않으면 해가지고 익스포넌트가 얼마가 나오더라. 이런 것들만 우리가 했는데, 근데 이번 기회에 열심히 읽어가지고 내가 유도를 한번 다시 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유도를 한번 해봤었어. 다 까먹었는데. 우선 여기까지 이제 질문. 오늘 이게 요거 보조닉 클래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왜 보조닉 파티클이라고 그러느냐. 저는 이 크리티컬 익스포넌트, 이런 것들을 알아내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근데 여기서 뉴하고 G 같은 거 있잖아. 뉴하고 G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날리틱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날리틱하게 구한 게 아니라, 이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값하고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해밀토니안을 정확히 알면, 그 다음에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계산할 능력이 있으면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탄 사람은 앙사가가 그런 사람들이지. 2차원 아이징 모델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해내. 1차원 문제는 이제 굉장히 쉽게 구해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민필드도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 있는데, 2차원 아이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해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징 모델은 앙사가가 구해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다시 그거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스테인양 같은 사람이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2차원 아이징 모델의 크리티컬 익스포넌트고 푸는 방법들 쭉 나와 있는 거는 양이 풀었던 그 방법을 호세 사람들이 좀 더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나타난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 황책을 보면은 그 유도 과정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것도 보긴 봤는데 아직 잘 몰라. 아주 뼈저리게 느꼈으면 그때 뼈저리게 공부를 했을 텐데 너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아 있구나, 황책에는 있구나, 뭐 그 정도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재원이가 그거를 이제 아이징 모델, 2D 아이징 모델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게,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된 지금 리서치를 좀 하고 있어요. 그지? 그래서 2D 아이징 모델의 크리티컬 익스포넌트 같은 거 어떻게 구하느냐, 뭐 이런 거를 알고 싶으면은 우리 뭐지? 재본이 아저씨한테 가는데요. 이 차원에서 그 크리티컬 익스포넌트 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지? 콘포멀 필드 시어리를 가지고서 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지. 클래시컬한 경우만 그렇지. 그지? 1차원의 퀀텀 미케닉스를 2차원으로 바꿔가지고 콘포멀 필드 시어리를 하면은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를 구해야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 미화여자대학의 안창현 교수가 그런 것들을 콘포멀 필드 시어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래뉼러 슈퍼컨덕티비티인데, 이 그래뉼러 슈퍼컨덕티비티는 사실은 내가 엄청나게 잘 알아야 되는 분야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초전도가 있다. 그럼 초전도가 있다. 그럼 초전도가 있으면 이 초전도가 한 놈만 이렇게 있으면은 슈퍼커런트가 엄청나게 클 텐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슈퍼커런트 이제 엄청나게 이제 약해져요. 근데 고온 초전도체가 사실은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틴캄이 그래뉼러 슈퍼컨덕티비티에 관해서 자세히 썼는데, 틴캄이 쓴 것 중에서 제일 못 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그래뉼러 슈퍼컨덕티비티를 만약에 틴캄이 썼으면 이렇게 썼으면 좀 재미나지 않았을까. 여기 지금 고온 초전도체가 있다 그러면 고온 초전도체가 단결점이 안 나니까, 그래서 고온 초전도체가 이렇게 있었고, 이런 거를 가지고서 모델링을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저씨는 이 길이를 A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 초전도하고 초전도 사이의 거리 조차도 A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델링을 그렇게 해서 포멀리즘을 그렇게 해서 전개를 했는데, 이게 우리 이렇게 벌크를 만들면 내 생각에 이쪽이 더 가까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도 몰라. 왜냐면 고압을 요새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누르니까 그레인 사이에 거리가 너무 짧아져가지고 이런 거는 이게 샘플 같이 보이질 않고, 이것만 샘플 같이 보이는데 왜 지금 이게 틴캄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을 전개를 했을까.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보다가 던지다 왔어요. 아니 이렇게 만들어야지. 지가 이게 이렇게 좋은 샘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 길이를 말이야, 이거 길이를 하면 이 길이를 B로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B가 뭐 크거나 작거나 했으면 모르겠고, 너무 단순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파라메터는 한 놈만 넣으라고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기 지금 이게 하나로 돼 있으면은 크리티컬 커런트 데시티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클 텐데, 이게 여러 개로 쪼개져 가지고 크리티컬 커런트 데시티가 굉장히 작아하는 건데, 왜 그러면은 크리티컬 커런트 데시티가 그렇게 작으냐? 그러면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 사이가 너무 커서 조셉슨 커플링을 넘어서 가지고 이 커플링이 거의 안 되기 때문이다.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메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슈퍼컨덕터라고 생각하고 슈퍼컨덕터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 조셉슨 정션을 우리가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은 이게 크리티컬 커런트를 우리가 계산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크리티컬 커런트를 계산해내는 방법이 이른바 암바가카 바라토프의 이론인데, 암바가카 바라토프의 이론은 우리가 옛날에 한번 유도를 했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암바가카 바라토프의 이론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크리티컬 커런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고온 초전도체에서 나오는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는 그거보다도 오도가 한 3개 정도나 뭐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이 암바가카 바라토프의 이론을 하려면은 이렇게 짧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거 암박화 바라토프에 일어나고 맞지 않는 것도 아마 핑크하게 길쭉하게 해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 옛날에 아니면은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컴팩트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꽁일라를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이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은 여기 초전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슈퍼컨덕터 이 슈퍼컨덕터가 있으면 이 슈퍼컨덕터 사이를 마그네틱 필드가 뚫고 지나가는 거하고 초전도체를 마그네틱 필드가 뚫고 지나가는 거하고 보면 그 모양새가 이제 비슷하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초전도체가 있어. 그럼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초전도체를 이렇게 이제 뚫고서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얼마만큼 마그네틱 필드가 뚫고 지나가느냐면 이게 페네트레이션 렉스만큼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뚫고 지나가요. 초전도체를 뚫고 지나가는. 근데 여기서 이 초전도체는 위클링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쪽에 초전도체하고 초전도체가 있어서 조셉슨 장치는 있다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한 점이 이제 꽤 많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여기 지금 초전도고 이게 조셉슨 장치의 이 부분도 사실은 초전도예요. 초전도인데 어떤 초전도냐면 약해져 있는 초전도라. 그러면 여기서 필드가 이렇게 들어가면 필드가 이렇게 페네트레이션만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은 필드를 외부에서 필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필드가 이제 들어가요. 여기서 필드의 스트렝스를 보면 이쪽이 저거 필드의 스트렝스를 보면 외부에서는 이렇게 필드가 강한데 이 안에 들어가면 필드가 이렇게 약해져서 왜냐하면 이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면 마그네틱 필드가 어느 쪽을 향해서 들어가느냐면 초전도체를 향해서 이제 뚫고 지나가는데 이 정도는 틀었는데 이 안에는 조셉슨 장치는 초전도가 워낙 약하니까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마그네틱 필드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뚫고 지나갔을 때가 그러면 이쪽으로 뚫고 지나갔을 때 그 마그네틱 필드의 스트렝스 이게 길이는 뭐냐면 그냥 페네트레이션 뎁스인데 이쪽으로 뚫고 지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굉장히 큰데 그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우리가 조셉슨 페네트레이션 뎁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조셉슨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왜 이 페네트레이션 뎁스보다 크냐? 그러면 페네트레이션 뎁스의 여러분들 잘 아는 게 마이너스 4승이 무엇하고 마찬가지가 되냐면 쿠퍼페어의 덴시티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쿠퍼페어의 덴시티가 크면은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짧아요. 초전도가 강하면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이제 짧게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초전도가 약하니까 이퀴벌런트하게 쿠퍼페어 덴시티가 엄청나게 작아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굉장히 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마그네틱 필드 외부에서 커지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HC온이 돼가지고 드디어는 볼텍스가 하나 이 안으로 푹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이게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점점 커진단 말이야. 이게 커져요. 마그네틱 필드가 커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는 볼텍스가 여기 지금 하나가 푹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가는 그 볼텍스가 하나 푹 들어가는 그때 필드는 이쪽에서의 볼텍스가 들어가는 필드보다 훨씬 작을 거예요. HC온도 작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가지고 볼텍스가 여러 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점점 많이 들어가면은 언젠가 이게 다 깨질 거고 약한 초전도 부분이 다 깨지면은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HC2에 조셉슨 장춘에서 HC2가 그거는 여기서 뭐하고 마찬가지가 되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점점 강하게 해줘가지고 HC2가 될 때 조셉슨 초전도가 깨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약한 초전도도 똑같은 현상이 그 속에 이제 존재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에널러지를 통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한 것이 이게 그레닐라 스파콘덕트예요. 근데 이 고온 초전도체는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은 이제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레인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티컬 커런트를 엄청나게 높이는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됐고 그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를 높이는 방법이 이 코티드 콘덕터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제 셋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늦게 좀 시작을 했어요.
하여간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를 이렇게 뭐 굉장히 강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로 해서 와이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아주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이 돼서 그거를 이른바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그래뉼라 슈퍼컨덕터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붕 뜨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커런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때 이 커런트가 엄청나게 커런트가 작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게 그냥 초전도가 있고 그냥 초전도가 있고 그냥 초전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 크리티컬 커런트가 이렇게 작아지지 않아. 왜 그렇게 작아지지 않느냐? 이 컨벤셔널 슈퍼컨덕터에서 이렇게 알갱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단결정이 아닌 데서 크리티컬 커런트가 엄청나게 커는데 이 초전도가 되면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크리티컬 커런트가 작아지느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이 이상한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슈퍼컨덕터가 온도가 높았을 때 그냥 노멀 메탈 같은 거 납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사이에 포텐셜 같은 것들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겠죠? 세마이컨덕터 그런 데서 보면은 뭐 이렇게 두 개의 서페이스가 만나면은 페르미 서페이스가 이렇게 막 구부러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금속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은 차지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서 어큐뮬레이션이 되면서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슈퍼컨덕터하고 슈퍼컨덕터를 연결을 하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그레인들이 이것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면 또 한 번 약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가하면 더 약해지고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을 이제 드디어는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런 방법들이 개발이 되기 전에 킹캄이 책을 써가지고 그래뉼라 슈퍼컨덕티비티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슈퍼컨덕티비티가 리리스되는가 하는 것들을 책에서 아주 구구절절히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여러 면에서 조금 좀 잘못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스텝을 여기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이 안에 초전도가 얼마나 약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게 스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스텝 해가지고 나는 HC1에 조셉슨, HC2에 조셉슨 이것만 가지고선 스텝을 짧게 해가지고 이 안에 볼텍스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거를 기술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아저씨는 거기에다가 또 뭐 다른 개념도 있고 뭐 그래서 아마 보온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느라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저렇게 남았는데 언컨벤셔널 페어링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D웨이브 슈퍼컨덕티비티, S웨이브 슈퍼컨덕티비티 이런 건데 이거는 새로운 토픽이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